한여름 국내 증시가 마치 약세 국면으로 진입한 듯한 냉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대비 코스피 코스닥이 13, 14%씩 떨어졌고 한 달 사이에 각각 8%, 9%씩 떨어졌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오늘 최영화 연구원께서 자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증시 전략가들은 이러한 냉한 여름철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증시 하락장에 다 포기하고 무협지일지요라는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머니투데이에서 핫클릭으로 많은 분들이 클릭을 했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이채원 사장의 위기 대처법 3단계를 우리가 좀 구경을 해볼까요? 2배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투자 전문가의 책으로 마음을 달랜다. 다 포기하고 무협지를 잇는다. 시간이 지나길 기다린다. 방법이 없다. 잊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하고요. 자, 뒤로 돌아가면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효과적인 위기 대처법을 소개를 해봅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8가지 방법, 미국에서 소개되는 사항인데요. 첫째, 불안한 마음 다스리기. 이게 어렵죠. 이게 쉬우면 증시 하락장에서 다 살아남게요. 그렇죠. 추가 매입하기 있고요. 조금씩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입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척하기. 전문가들은 숲속에서 갑자기 곰을 만나게 되면 도망치기보다 그 자리에서 죽은 척. 자, 버티라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거고 지금 많이들 이걸 좀 권유하시더라고요. 분산 투자하기, 장기 투자하기, 가치 투자하기, 방어주 투자하기, 인버스 ETF 투자하기 8가지를 권합니다.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은 척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분산 투자하기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저희가 주식시장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0%의 기다림과 10%의 상승장을 따라잡기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90%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고 10%의 시간에서 나머지 모든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말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못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물타기, 즉 이제 추가 매수라고 하죠. 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과 안 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추가 매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상승 출발탄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효과적인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막상 증시의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이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막상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 신호탄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오히려 뉴스가 나옴으로써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던 거고 이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추가 매수,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그대로 일단 갖고 계시면서 마음을 좀 달래는 그런 좀 행동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요. 이 곰이 활개를 치면 증시가 하락하면 맞서 싸우기보다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적으로 뭘 하기보다 버티는 일단 시장에 맞서 싸우지 말자라는 것이 많은 전략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났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미중 이런 무역 관세 스타트를 앞두고 지난주 내내 약세였죠. 외국인 매도세가 아주 크게 강화되면서 2240까지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일단 머니투데이 조간신문에 따르면 미국발 무역 전쟁이 11월까지는 일단 출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무역 전쟁을 이용할 것이다라면서 11월에 디데이를 정했고요. 반미 영대나 반미 상황이나 그리고 관세 확대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잽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미국과 중국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G2 무역 전쟁 본격화 전문가의 증시 전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채용 대표는 무역 전쟁이 장기화가
증시 패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쟁력 높은 기업에 집중하라. 자, PTR 자산운용 김재홍 CIO는 불안한 장세를 불가피하나 증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선별적인 종목 투자 필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무역전쟁 격화 후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 그래서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미국의 돌발 변수가 없었던 점은 긍정적이라며 키움증권 홍춘욱 팀장이 얘기를 했고요. 무역전쟁 장기화는 불가피하지만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통된 사항이 최악은 좀 지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좀 그거죠. 일단은 뭐 이미 이벤트는 터졌고 지금부터는 서로 간에 이제 합의 많이 남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증시의 최악인 국면은 지났고 앞으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증시의 반등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의 기본적인 이제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도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변수가 안 나오리라는 확신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코스피가 1.0배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더 강한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 위치에서 바닥권은 계속 잡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추가 변수가 안 나타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난 부분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키워드 몇 개 여러분 더 볼게요. 코스피 추가 하락도 쉽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버티는 종목이 이긴다. 앞서서 죽은 척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한 증권사에서 몇몇 종목을 선택했어요. KB증권에서 지난 2월 이후 하락률이 제한적이고 이 분기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 한 10가지를 꼽았는데요. 금호석유, 대림산업, LG생활건강 보이고요. 휠라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영원무역, 신세계푸드 제일기획, GS 리테일,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요새 잘 나가는 오뚜기, 동원 F&B, 동원산업, 대상 등을 꼽았습니다. 약간 내수 종목들이 좀 더 눈에 띄긴 한데요. 네, 일단 뭐 금호석유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내수 종목인데요. 뭐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일정 부분 확실히 이제 동감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사람들의 일부분 그 식습관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거든요. 이 때문에 뭐 2분기, 3분기 실적이 갑자기 꺾일 거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현금을 그대로 좀 들고 한 2, 3일 정도는 관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종목으로 좀 좁혀볼게요. 외국에 구글이 있다면 한국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면 상승세를 탄 네이버, 이벤트 기다리는 카카오. 자, 저점 대비 일단 네이버는 좀 탄탄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의 주가 추이를 볼까요? 77만 원대에서 이게 6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가 성장성이 악화됐고 댓글과 관련한 정부 규제로 씨름하다가 최근에 신사업 관련 이슈 성격이 전환되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고요. 카카오 볼게요. 여전히 저점 근처에 있습니다. 16만 원대였던 주가는 지금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11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비용 증가, 실적이 둔화되며 주가가 하락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하반기에 기대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분위기 쇄신이 IPO에 달렸다라는 건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8월에 상장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외 카카오 M 합병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반등을 이미 꾀한 네이버, 카카오 하반기에 승자 누가 될까요? 어떤 관심 가지면 될까요? 일단은 뭐 네이버 쪽을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회사 중에 라인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미국 쪽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라인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상장돼 있는 라인이 매일 뭐 3%, 4%씩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라인의 지분을 이제 대주주인 네이버의 주가도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 핀테크 사업 중에 하나인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또 개설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MSCI 쪽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지수라는 게 새롭게 좀 등장을 했는데요. 그 MSCI 커뮤니케이션 지수 안에 네. 네이버랑 카카오, 뭐 예. NC소프트 등이 편입될 걸로 좀 예상이 되면서 글로벌 자금도 네이버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도 일정 부분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최근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특징주 오늘 철강주 꼭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관세 카드를 내리치면서 오늘 세아제강이나 모두 일제히 철강주들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등 모두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자국 보호주의가 계속 각 국가별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내용 보실까요? 세이프가드 발효키로 하면서 철강주의 하락. 오늘 한국이 바로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EU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유럽이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자기네들의 철강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이 명분이겠죠.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기준으로 쿼터량을 결정하고 그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늘 철강주들 바로 하락세가 짙어보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미리 좀 예고를 했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작년도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유독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보다 더 떨어지고 있네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올해 말에 있는 이 중간 선거 때문에 가장 그런 역할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포스코는 지금 PBR 기준으로 0.45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저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권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전혀 안 접고 있죠. 이렇게 되면 종목에도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은 어느 정도 잡힌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신규로 접근하는 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투심권이 쉽게 지금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스코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 그대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는 현 주가 수준에서 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선으로 좀 박스권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한다고 지금 뭐 매수 의견? 이건 아니네요. 보유 정도만 그대로 이제 하고 계신 분들만. 보수적 의견을 내비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 가량의 좀 보수적인 전략, 철강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재 경제신문의 인사도 함께했습니다.